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소재의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역 인재 전형으로 입학한 산업공학과에 재학 중인 2학번 손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과학중점고등학교에서 일반 전형으로 이곳 유니스트에 입학한 2, 3학번 이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유니스트의 특기자 전형으로 입학한 23학번 전서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외국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영계열 1번 전형으로 입학해 현재 새내기학부에 재학 중인 2, 3학번 김나연입니다. 전체 성적은 1.3 정도 받았고 1학년 통틀어서 1.03이었는데 2학년 때 코로나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 적응을 못해서 정말 성적이 곤두박질을 쳤습니다. 그래도 3학년 때는 다시 1.0을 받아서 유종의 미는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졸업할 때 1.5, 딱 1점대 중간으로 졸업을 했어요. 1학년 1학기 때는 1.98 정도로 시작을 했다가 매 학기마다 성적을 조금씩 올려서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수업 수가 많은 곳과 적은 곳과 가리지 않고 모든 과목에서 2등급 이내로 받으려고 노력을 했어서 이런 점수를 받을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수학과 과학 중에서는 과학교과에 조금 더 강점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특히 자신 있었던 생명과학이나 화학 같은 교과는 꾸준히 1등급에서 3등급대의 성적을 유지하면서 좋은 등급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과학 이외의 교과에도 꾸준히 시간을 투자하는 편이었는데요. 그 덕분에 안정적인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1학년 때는 2점대 초반, 그리고 2학년 때는 2점대 후반, 3학년 때 다시 2점대 초중반의 성적으로 이런 모양을 그렸는데요. 아무래도 2학년 때는 동아리장이나 부회장 등을 하면서 성적이 낮아졌고 3학년 때 어떻게든 다시 올리자 이런 마음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학은 1학년 1학기 때 3등급이었던 성적이 졸업할 때는 1등으로 졸업했고 뿐만 아니라 과학은 늘 1에서 2등급을 유지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유독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교내 활동이 있어요. 바로 교내에서 주관했던 찾아가는 인권교육 행사에서 제가 인권 퀴즈 챗봇을 개발한 것이었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21년에는 사실 챗봇이 유행을 했었던 시절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해서 이제 사람들이 올바른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챗봇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개발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고 약간 개발자가 된 기분이더라고요. 저는 동아리 활동과 과제 연구라는 수업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생명과학 동아리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특히 2학년 때에는 전람회를 함께 준비하면서 동아리 시간과 과제 연구 수업 시간 모두 같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향신료가 가진 향균 성분을 추출하여 이를 실제 음식에 적용할 수 있는 천연 보존제를 제작하는 연구였는데 팀원들과 의견을 나누는 커뮤니케이션 능력 그리고 연구자로서 지내야 할 자세 등에 맞춰서 이러한 연구 생활을 했었습니다. 과학 중점 학생이다 보니 이런 과제 연구라는 수업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다른 일반고에서는 기존 동아리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플라스틱을 주제로 연구를 꾸준히 진행했습니다. 1학년 R&E 활동, 2학년 진로 활동, 그리고 3학년 영어 교과의 세부 능력 특기 사항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처음으로 진행했던 R&E입니다. 논문의 실험 과정을 참고하여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험으로 유발된 변화를 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규 동아리였던 분석기자재 동아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FTIR로 실험 전후의 자궁기 변화를 확인하는 검증을 진행하면서 이렇게 실험 과정을 엄밀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부분이 연구자로서의 자질인 실험을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경영과 관련된 활동, 보통 많이 하는 사업계획서나 모의기업, 주식투자 이런 건 정말 경영계열을 지원하는 학생이면 100이면 100 다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3학년 때 학급특색 활동으로 공정과 연대의 상관관계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는데 이때 전체를 총괄하여 경영학과 학생이라면 갖추어야 할 덕목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으며 마지막 결과를 통계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확통에서 배웠던 내용을 심화학습해서 적용함으로써 나는 스스로 이렇게 심화학습할 수 있는 인재니까 날 뽑아야 된다라는 걸 어필했어요. 이처럼 그 학과와 직결된 활동이 아니더라도 대충 하고 이렇게 넘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심학습해서 본인의 능력을 드러내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컴퓨터공학과나 아니면 인공지능학과에 꼭 진학을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3학년이 되니까 이제 진짜 다른 사람 말에 홀린 듯이 7장 중에 4장을 메디컬로 썼어요. 또 성균관대 반도체 시스템 공학과에도 넣고
마침 제가 교육에도 관심이 있었어서 서울교대에도 지원서를 넣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다가 유니스트를 최종 선택하게 됐어요. 저는 기존의 약학대학도 함께 준비했어서 수지 6장에 지방약대 3곳 그리고 공대 3곳을 지원했는데요. 공대는 고려대, 경희대 그리고 건국대를 지원했었고 과학기술원 중에서는 유니스트와 쥐스트를 지원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건국대, 경희대 그리고 유니스트에 합격했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시스템생물학과와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를 비롯해서 종합대 5곳 그리고 과학기술원 5곳에 원서를 작성했습니다. 추가 합격을 포함하여 카이스트와 포스텍을 제외하고는 모두 합격을 받았는데요. 최종적으로 유니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종합대보다는 과학기술원을 선호했고요. 종합대의 경우 고등학교 때 가장 즐겁게 배웠던 생명과학과와 관련된 학과에 지원했습니다. 저는 총 7장의 수시 원서를 썼고 그중에 6곳을 경영학과로 지원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강대랑 성균관대, 중앙대, 유니스트를 합격했고 고민 끝에 더 많은 기회와 새로운 경험을 줄 수 있는 유니스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사회적 약자들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융복합 인공지능 개발 연구를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마침 저는 울산에서 쭉 거주를 하고 있었으니까 유니스트의 비전이 무엇인지 뉴스에서 많이 봐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유니스트 매거진을 보니까 유니스트가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서 기초교과목 개편을 진행 중이었고 또 각 전공별로 인공지능 융합 과목을 개발 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니스트가 제 목표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후에 연구자를 꿈꾸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활동해보고 싶은 꿈이 있는데요. 연구 논문 순위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찾아봤어요. 유니스트가 2023 세계 대학 평가에서 세계 174위, 국내 6위로 굉장히 떠오르는 강자더라고요. 그래서 이곳 유니스트를 최종적으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유니스트가 다른 학교보다도 기회가 많은 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전공 선택이 자유로운 점, 학부생들도 신청 절차만 거치면 고가의 기자재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또 교수님 한 분 한 분이 담당하시는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제가 공부하고 싶은 분야의 우수한 교수님과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좋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경영학과는 대부분의 학교면 다 있는 학과이기도 하고 마케팅, 회계 등 어떤 대학을 가도 배울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니스트는 정확히는 경영학과가 아니라 경영과학부잖아요. 조금 더 제가 하고 싶은 최적화 이론과 관련해서 여러 융복합된 지식을 함양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아무래도 외고를 졸업했기 때문에 주변 친구들 대부분이 문과인데 유니스트는 과기원인 만큼 이렇게 이공계열 학생들의 수가 훨씬 많고 다른 분야의 학생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저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의 모토는 일단 하자인데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하는 시간이 아까워서 일단 엉덩이부터 붙이고 보는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만약 10시간 공부해서 8시간의 효율을 내면 나는 그냥 16시간 앉아서 10시간의 효율을 내더라도 일단 2시간의 효율을 더 내는 거니까 일단 하자라는 마인드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자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시절에 다양한 경험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아리에서 한 활동이 그 동아리에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 다른 연구에도 영향을 줬었거든요. 저도 앞서 서희가 말을 해준 것처럼 다양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제가 학교 생활에 충실한 융합형 인재임을 꼭 어필을 하자는 전략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반장도 해보고 동아리장도 해보고 학생회 임원도 해보고 그리고 또 모든 교내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수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심지어 일본어나 음악과 같은 과목에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전 과목에서 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분야에서 저의 진로와 연관성을 찾으려고 했고 과목에 대한 흥미랑 제 목표를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가리지 않고 다 했었어요. 교내 대회도 분야 가리지 않고 굉장히 많이 했었고 교회 대회도 가능한 한 많이 참가했습니다. 참여한 대회가 많다 보니 그만큼 남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경험들을 쌓을 수 있었고 활동을 통해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수행평가나 그런 부분에서 여러 교과목에 조금씩 녹이면서 차별화된 생기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어필을 했었습니다. 융복합형 인재라고 할까요?
맞아요. 저도 이렇게 학년단과 같은 교내 활동부터 다양한 교회 대회들도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입증 자료가 있는 특기자 전형에 지원했습니다. 특기자 전형은 유니스트 입학 전형 중에서도 유일하게 면접이 포함된 전형인데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하는 경험이 많았어서 면접에도 더욱 자신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2024학년도부터 유니스트 자소서 항목에 자율기술 항목이 이렇게 추가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막막해 하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간단하게 팁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저는 이 자율기술 항목에 지원 계열에 대한 관심을 어필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잠깐 제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자기소개서를 작성할 때 지원 계열에 대한 일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자 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거점 학교를 통해서 정보과학,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와 같은 프로그래밍의 기초 지식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프로그래밍이 우리 삶의 불편한 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렇게 2학년 때는 팬데믹 극복, AI 프로그램 설계, 그리고 나노로봇을 통한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소개서의 이러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저의 역량이나 일관된 목표를 기재하면서 유니스트에서 이를 더 확장해 나가고 싶다라고 작성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작성할 내용보다는 작성에 어떤 것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자소서를 작성하기 전에 전체적인 틀을 먼저 잡고 시작했는데요. 가장 먼저 나의 어떤 모습을 이 자소서에 담고 싶은가를 생각을 했어요. 그 이후에 저만의 스토리를 적었었는데, 내가 어릴 때 이러한 계기로 이러한 진로를 꿈꾸게 되었고, 그래서 중, 고등학교 때 구체적인 어떤 활동을 하면서 나의 진로에 더욱 확고한 목표를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연구자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면서 자소서를 작성했었습니다.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남들이 끝까지 읽을 수밖에 없는 자신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적어라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저는 역시 자기소개서인 만큼 유니스트가 나를 뽑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필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연구활동을 진행할 때 앞서서 아이디어를 내고 연구의 큰 틀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분명 꼼꼼히 공부하고 설계를 해도 실험을 진행하다 보면 분명 막히는 부분이 생기게 되어요. 그럴 때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기 위해서 분석화학 전공서를 찾아보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니스트의 교육 모토 중 하나죠. 격투기형 교육에 적합한 인재다 라는 점을 어필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을 토대로 대학에 와서 어떤 분야를 공부하고 싶은지 이야기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나 전 만약에 제가 입학사정관이라면 대체 왜 타 종합대가 아닌 과학기술원의 경영계열을 선택했을까? 라는 의문이 들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유니스트에 입학한 뒤 향후 계획을 중심으로 작성했는데요. 저희 학교가 복수 전공 및 전과 제도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착안해서 최적화와 관련해 고등학생 때는 보고서를 썼다면 나중에는 산공 혹은 컴공을 복수 전공에서 시스템적인 지식을 길러서 실제로 실행해보고 싶다는 내용을 기술했던 것 같아요. 저희 학교는 뻗어나갈 수 있는 진로의 선택지가 학사 취업, 대학원, 그리고 창업 등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가 유니스트에서 무엇을 배우고 싶고 그걸 위해 어떻게 할 건지 본인의 계획을 말함으로써 꼭 오고 싶다는 의지를 잘 표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많은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학교의 시험이 정말로 다가 아니고 그 외에 특별한 경험들이 자신만의 아이덴티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싶어요. 저 또한 그렇게 지금의 저를 만들 수 있었고, 우리 유니스트에 진학하여 이곳 유니스트가 우리 후배님들의 목표를 이룰 수 있는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노력의 결과가 바로 눈에 띄지 않아서 속상할 때도 있겠지만 노력을 한다는 경험, 무언가를 열심히 했다는 경험 자체가 내 스스로 멋진 사람이라 생각하고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스스로를 다독여가면서 끝까지 파이팅하길 바랍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을 유니스트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안녕!